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지금 내로남불 조국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내로남불 화신 쇼국에 대한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조국 연태 고량주 마셔. 전여옥 분노. 윤 대통령 보고는 술 마시지 말라 해놓고 조국 대표. 일부 언론의 고가 고량주 보도 적극 반박. 연태 고량주 마셨다.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만찬 자리에서 마신 독주가 고급 고량주였을 수 있다는 세간의 의혹에 대해 연태 고량주 마셨다고 일축했다. 전여옥 전 국회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는 술 마시지 말라고 해놓고 지들은 저렇게 창문이 훤한 시간부터 고량주를 퍼마셨다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전여옥 전 의원은 28일 조국 대표 그날 영수증을 올려라 라는 제아의 글을 통해 조국 대표가 비싼 고량주가 아니라 연태 고량주를 마셨다고 올렸다. 연태 고량주도 M식당 같은 곳에서 마시면 만만치 않아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쇼국 맞죠? 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조국 대표 찌질한 것은 익히 알지만 고량주가 연태 고량주면 오케이, 나 같으면 영수증을 착 올리겠구만이라면서 SNS에 조철봉 사진도 올리면서 이럴 때 계산서 사진을 못 올리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내서 난 모른다 민주당 대표실 법카로 계산했을 것 같은데 100% 보관돼 있다 카톡으로 받아서 그날 얼마 마시고 얼마 먹었는지 영수증 올려야지요라고 애둘러 직격했다. 그러면서 부산 가서 대선질로 딱 좋은 데이 사진도 올렸었지 않나라며,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개항에서 삼겹살 먹었다고 해놓고 석쇠 불판에다 그 앞에 한우 고기 떡하니 있었지 않나, 그동안 전과와 전적이 있어서 언론사도 기사 쓴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 좀 그만하라 징그럽다고 이재명 대표까지 싸잡아 저격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비즈니스 안 탄다. 단 국내선만 국제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꽤 있더라며, 이러니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가붕개, 가재, 붕어, 개구리라고 국민을 아주 만만히 보는 건가. 설마 위조한 가짜 영수증 올리지는 않겠죠? 라고 뼈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전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이 보도 때문인지 마치 두 사람이 최고급 고량주를 마셨다고 추측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나 보다면서 연태 고량주 마셨다고 작심 반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고량주 2병을 마시면서 2시간 30분가량 대화를 나눈 양당 대표는 향후 수시로 만나 의제에 관계없이 허심탄회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의기투합했다. 김우영 민주당 정무실장과 조영우 조국혁신당 정무실장이 회동 전으로 배석했고, 양당 대표는 고량주 2병을 나눠 마시며 현 정치권과 관련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공보국은 회동 이후 공지를 통해 수시로 의제에 관계없이 자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기로 했다면서 두 당 사이의 공동의 법안 정책에 대한 내용 및 처리 순서 등은 양당 정무실장 간의 채널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한 매체는 두 사람이 회동한 중식당이 대기업 계열 최고급 중식 레스토랑이며 식대 역시 비싸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곁들인 독주가 바이주인데 6만원대 연태부터 150만원짜리까지 20종을 팔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식당 측이 어떤 술을 마셨는지 답변하는 건 곤란하다고 했다는 내용. 이 대표는 섬세한 미식가, 조 대표는 와인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양당 공보국은 또 이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개혁에 조국혁신당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고, 조 대표는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막말 자기는 비니스석 타고 술 마시면서 윤 대통령 보고는 술 마시지 말라고, 그리고 국고위 의원들 비즈니석 타지 말자고 정치를 하는 것인지 개인적인 보복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죄가 있는 자를 그냥 구속시켜 법대로 감방에 집어넣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본다. 일반 국민이면 형을 받고 저렇게 활보하게 할 수 있는지 국민 정말 열받는다. 그냥 법대로 형을 집행해서 집어넣어라.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법치국가라 생각한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식사 정치를 하며 논란이 됐던 과거 일화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전과와 전적이 있어서 언론사도 기사를 쓴 것이라며 눈 가리고 아웅 좀 그만하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앞서 지난 16일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비즈니스 안 탄다. 단 국내선만
국제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꽤 있더라며. 이러니 사기치고 거짓말해도 가붕개, 가재, 붕어, 개구리라고 국민을 아주 만만히 보는 건가. 설마 위조한 가짜 영수증 올리지는 않겠죠라고 되물었다. 앞서 전날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회동해서 어떤 고량주를 마셨을지를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 보도 때문인지 치 두 사람이 최고급 고량주를 마셨다고 추측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나 본다라며 연태 고량주 마셨다고 썼다. 이재명, 차기 대선까지 사법방탄 전략 신속한 재판 원리 지켜져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제22대 총선은 정치 권력과 사법에 관한 중대한 과제를 남겼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상기시켰고 범죄자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을 일깨웠다. 유력 정치인의 사법 지원 방탄 전략에 따라 형사재판이 장기화하면서 신속한 재판의 원리라는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할 당위도 커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 등으로 국회 체포동의를 거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으로 3건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당 대표직을 유지하며 친명 공천을 주도했고 총선에서 승리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아 신당을 만들었고 본인을 포함해 비례대표 의원 12명이 당선됐다. 선거는 대의제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이며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국가기관을 선출하는 행위다. 국민은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선출된 국가기관과 그의 결정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한다. 헌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 후보에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포괄하는 기본권이다. 정치적 권리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다. 그럼에도 불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일반 범죄에 대해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 기간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한 건 범죄자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재판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여러 비리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정이 총선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직선거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입법 정신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는 별개로 유력 정치인의 사법지원 방탄 전략에 의해 형사재판이 장기화하는 점도 큰 문제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1,356억 원의 이익을 얻게 하고 사업에서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지난해 9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7개 사건 10개 혐의로 3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재판은 늦어져 오는 2027년 대선 전까지 최종심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가 사법방탄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도 있다. 이는 신속한 재판 원리에 반한다.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돼 있다. 조국 대표 재판을 둘러싼 논란 역시 심각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3년 2개월 만에 1심 판결이 선고됐고 3년 근무 후 전보되는 인사 원칙까지 깨면서 4년간 재직하던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가 재판 도중 휴직하며 재판이 다시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이 역시 신속한 재판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지난 2월 8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조 대표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 구속되지 않은 건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이어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근거로 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헌법이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중립적이고 독립된 법원만이 공정한 재판을 보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법이 지배를 확립할 수 있다는 법치국가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법관의 직무상 독립성은 오직 헌법과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원은 어떠한 외부로부터의 영향, 특히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이조 대표 재판에서 확인된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은 신속한 재판 원리에 따라 전면 보완돼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규정이 문제다. 피고인은 자신과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한 경우에만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사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해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내용 부인 한마디에 휴지가 된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 무제한의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형사재판을 위해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증거 능력을 부여하고 증명력을 통해 신빙성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재명 조국 대표의 재판이 두고두고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권력형 비리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정이 총선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력 정치인들은 신속한 재판 원리에 반하는 사법 지연 방탄 전략을 펼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결과적으로 사법부가 공직선거와 관련한 헌법과 법률의 입법 정신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재명과 조국의 경우 법원의 재판 과정과 결정이 총선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치적 권리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이나 범죄자에 대한 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도 크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